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연구소 20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이야기는 제가 인간과 짐승이라는 책에 대해서 그냥 한번 개괄적으로 소개는 했었는데, 이 목차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라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짐승 책자의 목차 소개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인간과 짐승이었고 2024년 3월 4일 날 발행이 됐는데, 제가 두 번째 발행한 책이에요. 이게 첫 번째 서적은 주역에 관한 글인데, 이게 이제 하락도서에서 밤나무 밑에 떨어진 사과란 제목으로 출간을 했었습니다. 한 20년 전 되죠. 제 인간과 짐승에 대한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이 인간과 짐승이라는 책의 구성은 전부 6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머릿말을 포함하면 이게 한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인간과 짐승, 이게 주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인간과 짐승에서 우리는 도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흐름을 가졌고, 그리고 도라는 게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면 상의 개념에 가까운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치, 진리죠. 진리란 무엇인가, 이치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한 거고, 그리고 이치가 드러난 세계에서 사람이라고 해갖고 다 인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단지 동물일 뿐이에요. 이제 사람과 인간, 그리고 사람과 동물, 그리고 사람과 짐승, 악마라는 흐름으로 살펴보고,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은 성인인 보통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인간관에는 자성론, 스스로를 살피는 거고, 그 다음에 인성론, 그리고 경제론 해서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라는 해서 존재에 대한 탐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존재에 대한 탐구를 하고, 이 존재가 자연과 우주 이 사이에서 어떠한 연관이 되느냐,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살폈을 때 우리의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유기적 세계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유기적 인식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인식을 해야 이 세계가 제대로 보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부에서는 도와 도에 따라 인간 세계를 서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부분을 살폈고, 세 번째는 자연과 우주에 대한 철학적 이론을 살펴봤고, 넷째는 일지 상태의,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일지사상이죠. 일지사상인데 그 일지 상태의 유기적 세계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일지 상태에서, 이게 일지 상태라는 거는 우리는 진리 내지는 도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는 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라톤이 이데아를 얘기를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의 인간 세계의 공동체를 얘기를 했죠. 모두 같은 얘기인데 우리의 관점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치우치면 안 되고 서로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지사상의 입장에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지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기에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2부에서는 형과 인간을 살펴봤습니다. 형이라는 건 만물이죠. 모든 만물에 있어서의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해서 형과 인간을 살폈고, 형이 상, 형이 하에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살폈고, 이 이라는 건 결국은 뭐죠? 이라는 것은 소통체예요. 소통의 길이에요. 소통의 길. 우리가 여기에 이에 처한다, 이에 처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에 처한다, 이 얘기는 소통체에 있다. 소통체에 있다는 얘기는 뭐죠? 소통체에 있다는 건 일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형과 관계된 상과 하의 의미, 그랬으니까 형이 상과의 어떤 관계이고 하와의 만물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유형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우리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가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라는 그러한 모습을 2부에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2부는 첫째 형에 대한 정의와 인간으로서 상하 관계를 알아보았고, 둘째 하에 보이는 세계, 하가 보이는 세계죠. 보이는 세계에서 나에 대한 정의와 인간의 만들어가야 할 세상의 모습을 한번 서술해 봤습니다. 3부에서는 형의 세계관이에요. 이 형의 세계관이니까 결국은 이 형의 세계관에 있어서의 형의 개요와 관점, 그 다음에 이 과정적 존재로서의 형 그랬습니다. 이 과정적 존재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 완전한 하나의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되려는 그러한 과정 그랬는데, 성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하고 먼 건데 저는 그것을 보통 사람 그랬거든요. 보통 사람. 그럼 보통 사람의 미달한 사람은 뭐예요? 미달한 사람. 보통 사람 미달한 사람이 과정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과정적 존재로서의 형, 그 다음에 형을 지향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인 성인을 지향하는 존재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형과 상하의 관계,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 또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상과 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형과 정, 선, 의, 중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형이 보통 사람으로서의 바른 사람으로서의 인간이라면 정과 선과 의와 중의 관계는 모두 같은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표로 살펴본 형의 세계에서 이 도식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식만 잘 이해를 해도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좀 틀려질 수 있으리라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형의 세계관에서 이 주역 이야기인데, 이 주역 이야기는 결국은 뭐예요? 형이 참여하는 세계의 이야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바름과 바르지 않음의 관계, 이 관계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모습의 투영인가, 그리고 자기 모습을 투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관점은 무엇인가, 자기 모습을 투영한 이들은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이 대사전에 형이 상자 위지도 형이 하자 위지기에서 이 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상이형, 형이 하에서의 이는 무엇일까라는 이 이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가 내적으로는 선이고 외적으로는 의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보는 자의 정당한 판단 근거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와, 보는 자로서의 개체성을 이룬 것이라는 것은 자기 완성이죠. 자기 완성을 이룬 것이란 무엇이고, 보는 자와 보이는 자와의 조화, 그러니까 나와 상대와의 그 조화로운 관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자리이탈입니다. 자리이탈적 관계를 위해서 한번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형계에 있어서의 보이는 세계에 있어서의 형의 의미란, 그 다음에 주자와 한태지에 따른 형이 어떠한 의미로서 이들이 썼는가를 한번 살폈습니다. 3부에서 형의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도면과 함께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주역을 통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형의 모습을 한번 구현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주역에서 주역 이야기로 해갖고 계속해서 넘어갔고 24가지를 그 서술을 했습니다. 24번까지 24번이죠. 24번까지 서술을 했는데 우리가 형은 지를 포함하여 모든 물성을 나타내는 엄표일 뿐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개념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문자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여기까지 해서 진행이 되고 상과 형과 물의 이 포함 관계와 그 다음에 층차적 형식이 내용의 의미를 살폈고, 그리고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형의 의미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진다라는 것을 또한 살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형이라는 건 결국은 인간이냐 사람이냐에 있어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형이 인간으로서 사시겠습니까? 해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어찌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표준 통찰자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일지적인 상태에서의 통찰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인식 대상들은 상대는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형으로서의 성인은 표준 통찰자이자 표준 판단자입니다 라고 했으니 이때 형의 의미는 뭐예요? 기준이 명확한 다른 판단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을 지향하는 미형적 존재이다 라고 했으니 결국 우리가 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서 인간으로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 통찰자가 보는 주역의 바른 의미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기준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인식의 세 가지 유형과 주역의 관점에서 우리는 인식의 세 가지 유형, 우리의 일지사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주역의 관점이에요. 일지사상이라는 건 주역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는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 정리될 수 있다라는 모습이 3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의 형의 상자와 형의 하자에 있어서 형의 존재 구조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 개인으로서의 개체성과 공동체로서의 전체성의 의미는 살펴보고, 또한 정도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한테 보여지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부 이야기로 형이 갖는 일지사상이 이 주역의 관점이 표준 통찰자의 모습이자 표준 판단자로서 보통 사람, 성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되지 못하고 사람으로서 동물, 짐승, 악마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형적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다 보니 보통인 우리가 인간이라는 보통 사람이 되기가 어려웠다 이런 거죠. 그것을 여기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4부에서는 공동체 속의 짐승들 그랬어요. 인간이 되지 못한 것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여기에서는 13가지 형태에 있어서의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짐승과 인간들의 공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짐승이 리더가 됐을 때와 인간이 리더가 됐을 때
세상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아울러 같이 써봤습니다. 그래서 4분의 인간과 짐승들이 어울려 사는 공동체 속에서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정리를 해보고 내가 인간인지 짐승인지 선택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자는 그러한 내용으로 한번 기술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5부하고 이제 6부 얘긴데요. 5부에서는 삶 속에서 표현된 이야기들이에요. 이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나의 삶이죠. 나의 삶 속에서 그랬으니까 나의 어디에서 살아요? 우리는 공동체 일원이죠.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이 나에서 이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의 모습을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삼위일체를 만드는 삶, 법이 만든 세상, 인간이라면 이젠 세계인이다.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기 이전에 세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모든 거에 있어서의 공동체의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바보야, 사람이 문제이다. 사람이. 그 얘기를 한번 풀어 쓴 거고, 내가 병드니 지구가 아픈 것일까? 아니면 지구가 병드니 내가 아픈 것일까? 이걸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정치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선지자를 기다린다? 아니요, 우리가 모두 선지자로서의 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사람이 돼야 그때 이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보이는 세계에서의 법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종교 이거, 그다음에 도의 철학과 세계관, 도란 무엇인가, 참과 거짓은 언제나 공존하는가, 먹는 것과 먹히는 것, 그다음에 현재의 모습, 잃어버린 도덕을 찾아오자. 우리는 지금의 현 시대는 모든 시대가 아마 도덕이 상실됐다 그랬을 거예요. 왜? 우리는 바른 사회를 여태까지 구현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 예. 그래서 상식이 이게 도덕을 잊어버리니까 상식이 무너지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질 줄 모르는 사회가 되고, 그러한 사회에 있어서 기준이 있겠습니까? 기준은 너나 없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나부터 변화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불교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선이라는 게 있죠. 명상이라는 거. 그래서 왜 판단하는가? 판단은 왜 하는가? 기준이 내가 명확하게 쓴다면은 판단이라는 건 기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평범한 그것이 일상이고 상식이고 도덕이고 종교합니다. 특이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그게 상식이고 도덕이고 종교예요. 생각에 끝이 있을까요? 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성태 스님이나 행원 스님이 저는 직접 그런 것을 글과 말로 들었어요. 그리고 지식이 지혜를 잡아먹는 세상. 지식이라는 거는 알량한 책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전해드는 거죠. 근데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러나요? 다른 거에서. 일지의 상태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나와요. 근데 지혜가 나오는데 지금의 시대는 지혜가 아닌 지식으로 한몫을 하려고 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한몫을 하려고 하니까 사기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예. 착하게 산다는 거, 일상이 선입니다. 산으로 가서 선한다, 조용한 데 가서 선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은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이 종교입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역사 속 거짓은 망조의 역사를 만듭니다. 예. 결국은 뭐예요? 거짓이 망함을 이룬다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그래서 정치인의 등급과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은 3등급이에요. 3등급. 핫질. 민주주의 시대에 오류는 해서, 오류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에 있어서의 되살려야 할 엄청난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쫙
날려버렸죠. 문제가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와 철학 그리고 사상이란 개인과 공동체를 이끄는 힘이 무엇인가? 왜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주장했을까? 잘못은 누구의 몫인가? 이목구라는 우리의 그 선문답에 조조 스님의 질의가 있었죠. 여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앞에 번잡함보다 뒤에 고요함을 살피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현실의 부조리를 바로잡아 조화로운 삶을 구현하는 것이 종교이지 않을까? 종교는 싸우고 내게 최고다라는 게 아니라 조화 구현이에요. 조화 구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제안도 했습니다. 정치와 정치인, 정의란 국민을 파는 자와 국민을 편드는 자. 과연 누가 국민을 편을 두고 누가 국민을 팔고 있느냐? 지옥 가는 길과 천국 가는 길 항상 깨어 있으라. 법과 정의, 도덕이란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뭐 같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돈에 미친 자들이 가장 무서운 질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돈에 미치면 부모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마누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돈밖에 안 보여요. 눈이 뒤집히는 거죠. 진정한 보통 사람이 되고 싶다면 빈 곳을 채워보세요. 공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을 때 이 우리 사회에서 공정? 공정이라는 거는 천지적 공정, 천지 공정과 사회 공정이 있어요. 사회 공정은 우리가 제도상으로 만드는 거고 천지 공정은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천지 공정의 의미고 일반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제도에 맞게 했다는 건 사회 공정이에요. 근데 사회 공정을 천지 공정으로 따져 묻는다? 일단 전제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야 사회가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 미래를 선도할 한국의 정신문화, 꼰대란, 성과학 그리고 정의 이렇게 해서 5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5부는 보이는 세계의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같은 동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 속에서의 각자의 모습과 궁금해하던 내용들을 쉬운 9개로 정리해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제 6부는 저희 자, 이게 지금 도를 알고 도덕이 운행되는 세상, 한민족의 영혼은 무엇일까? 홀카판다와 기본이 안 된다가 무슨 말일까? 라는 부분으로 5부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6부에 있어서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사는 것과 사는 척, 마음을 다잡는 법, 오해 없는 삶, 늘 한결같아야지 힘든 만큼 나는 발전됩니다. 자연 있는 그대로와 신뢰지요. 남사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변하네. 남사는 있네요. 오늘도 남사는 바람으로 이야기하네요. 오늘도 태양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들겠네요. 가고 오는 구름 같은 인생 속에 주인공을 놓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인생의 과정은 비온대 상물이 아닌가. 남산에서 꽃뱀을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진짜. 자그마한 한 요만한 한 40cm 되는데 이게 꽃뱀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저는 이 뱀이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눈도 굉장히 맑고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머릿속에서 가끔 생각이 납니다. 계단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거기에서 꽃뱀이 나와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와 한 몸이 된 우산 나그네 길을 해서 이 책의 6부는 5부는 공동체에서의 다양한 궁금증을 기록해 놨다면 6부에서는 개인적인 소고가 담긴 다양한 글 중 일부를 옮겨 놨습니다. 라고 해서 이 책에 대한 머릿말은 제가 얘기를 안 했고 1부에서 6부까지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 동서양 철학에 관심이 있고 이 인간이란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한번 이걸 쳐다보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의 기본은 뭐냐면 일지사상이에요. 일지사상. 일지사상을 주역의 관점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